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님을 만나뵈러 지금 인천까지 달려왔습니다. 항상 평소에 궁금하다 했었던 부분들, 그런 질문을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이 저한테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1년 만인 것 같아요, 여기 사무실에. 네, 지난번에 오셨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오셔갖고 제가 비비탄성으로 장난을 좀 쳤습니다. 오늘은 빈손 아니시죠? 빈손 아닙니다. 아까 특별히 든 게 없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중요한 그 팁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받아가려고 준비 많이 해서 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예, 말씀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육비 개정법이 도입되고 법이 조금씩 개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려서 다시 여쭤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양육비 미지급이 3회 또는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양육비 소송 접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정보인가요, 변호사님? 일단은 이게 틀린 정보고요. 양육비는 단 한 번이라도 미납을 하면은 이제 법적 절차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 절차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한 번 미납을 했다 그러면 사실 그 금액이 크진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몇십만 원 수준이 많을 텐데요. 그 몇십만 원을 받기 위한 소송, 그로 인해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은 한 번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법적 절차를 좀 취하는 거는 좀 실익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 번만 미납해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실무상 그리고 실익을 위해서는 좀 몇 회에 미납분이 좀 쌓여서 진행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상 미지급금이 3회가 아니라 1회면 가능하네요. 예, 한 번이라도 미납하면은 법적 절차는 밟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과 급여 등을 모두 빼돌린 상태라면 무엇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까요? 사실 이제 재산을 다 빼돌렸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무자력이라고 하는데, 무자력인 사람한테는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 양육비 소송에서 이겨도 그 사람의 재산을 이제 강제 집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양육비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이의 생존과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국세청에서 체납세금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차명재산까지 다 찾아내서 심지어 집까지 가서 여기서 당신이 살고 있는 거 안다. 가태료가 열로 날아오지 않았냐? 이거 명의만 다른 사람 거다. 안에 있는 거 다 압류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양육비도 그 정도로 해주면 참 고맙지만 양육비가 이제 아무래도 미지급되는 그 금액이 크지가 않고 또 아무래도 이 국세청처럼 이 조직을 갖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렇게 했으면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런 제도가 없는 한은 명의를 빼돌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사실 강제 집행을 통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이행명령 신청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는 이제는 감치명령을 신청을 하고요. 또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흔히 말하는 이제는 뭐 3대 조치, 4대 조치 그러잖아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 들어가고,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이 절차를 밟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근 법원으로부터 감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금액 중에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채무자가 지급 약속을 해서 3가지 조치를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만일 제가 3가지 조치를 취하해 주었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래서 미지급이 발생을 했다면 3가지 조치를 취하했어도 형사처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는 이 3가지 조치라고 하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이 부분을 신청을 했다. 신청한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취하를 했다. 근데 안 줬다. 그럴 땐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신청을 취하한 거기 때문에 다시 취하를 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3가지 조치가 이미 처분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나온 결과를 두고 이제 철회를 하는 거죠. 그때는
돈을 양육비를 준다고 하니 뭐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명단 공개를 철회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철회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양육비를 안 줬다라고 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명령부터 맞습니다. 처음부터 밟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철회를 해달라고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만약에 뭐 일부라도 금액을 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담보를 제공받는 거를 전제로 해서 좀 철회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3대 조치라면 완전 별개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3대 조치는 소위 말해 양육비 이행법에서 정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한테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강제하는 이행 강제 조치인 거고 형사처벌은 말 그대로 형사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방향이 틀린 거죠, 두 개가. 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이행명령과 감치소송을 2번이나 진행하여 감치 처분을 받았고 그래도 미이행이라서 다시 감치소송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소장이 날아가니 8년 만에 처음으로 엊그제 한 달분의 양육비를 보내왔습니다. 형사처벌을 일단 면하고자 하는 꼼수인 게 뻔한지라 한 번 입금으로 끝낼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입금되면 감치 재판이 종결될까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한 번 입금은 아니고요. 그래도 전부 입금을 한다거나 뭔가 이 의지를 충분히 보여야 되지 한 번 입금으로는 감치 재판이 종결이 안 됩니다. 이 질문은요, 저도 평소에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던 예. 질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서면을 쓰는 것과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서면을 작성해 주는 것과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나 뭐 이렇게 정돈된 부분이나 핵심을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서면들이 재판부에 제출이 됐을 때 같은 건인데 예를 들어 이것과 이거를 놓고 봤을 때 판사님이 심리하실 때 뭔가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뭐 법률 전문가가 쓴 서면이 좀 더 체계적이고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 건 맞죠. 하지만 이 양육비와 관련된 소송은요, 사실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양육비를 줬냐 안 줬냐, 안 줬으면 그냥 안 준 거란 말이에요. 뭐 준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안 받은 사람이 내가 안 받은 걸 입증할게요, 그게 없잖아요. 사실 양육비 관련 소송은 이 양육비 채권자, 그러니까 양육비를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뭐 입증을 한다거나 주장할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이 좀 더 체계적이고 깔끔하겠지만은 개인이 좀 부족하게 서면을 낸다고 할지라도 재판에 들어가서는 재판부나 혹은 형사고소를 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추가 질의를 해서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좀 보완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충분히 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과 뭐 큰 차이 없이 이제는 진행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육비 관련된 소송에서는 사실 어려운 건 없다. 다만 귀찮을 뿐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귀찮은 것만 내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변호사 선임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게 양육비 관련 소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치명령 부분에서는 좀 변호사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뭐 양육비 지급소송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안 받았다가 전체입니다. 감액소송, 징역소송 이제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 파생되는 소송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는 저쪽에서 양육비를 감액한다 그러면서 각종 이유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답변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양육비를 감액하고 징액하는 거는 정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게 가장 큰 기준이에요. 정말 큰 사정의 변화가 없으면은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징역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내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서 좀 이 부분은 내가 답변하기에는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육비 지급 소송이라든지 이행명령 소송 같은 거 단순히 양육비 얼마를 주세요, 양육비를 얼마 못 받았으니 주세요, 이런 정도로는 사실 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본인이 약간 미진하다 그래도 재판부 차원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돈이 되네요. 그러니까 직접 지급 명령이나 이렇게 일시금 지급 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맞아요. 다툼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치 소송은 정말 감치 소송이라든지 뭐 형사고소도 사실 양육비 안 준 것도
맞고 감치명령 받을 것도 맞는데 문제는 형사고소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안 줘야 돼요. 그럼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저쪽에서 여러 가지를 주장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박에서는 다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때도 꼭 알아줘야 될 게 이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 결론은 정당한 사유라는 게 내가 양육비를 참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감치명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감치명령에서도 이미 반영을 다 해갖고 감치명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형사고소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는 뭐 상대측, 그러니까 양육비 미지급자가 좀 주장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명분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사실. 앞으로도 양육비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사단법인 양혜연 여기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주세요.